안녕하세요, 허락하dem입니다. 오늘도 동영상 준비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그 니켈 크롬 도금 1편을 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식학회에서 초청 강연을 했던 건데 내용이 길어가지고 세 파트로 나눴으니까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썸네일에 보면 삼겹살을 집어넣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층이 되어 있는 다중니켈 왜 저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은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술사 시험 문제 보면은 8년부터 10년, 13년, 14년, 16년, 17년 작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25점으로 배점이 높은 걸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문제를 갖다 출제하기가 좀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보시면은 뭐 2중 3중 니켈을 하는 이유와 부식 과정을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다층 니켈 녹음의 내익성 기구를 그림을 그려 설명하시오. 그래서 그림을 갖다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포러스 녹음을 하면 내익성이 좋아지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층 니켈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금 쪽에서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소재가 있고 그 소재라는 거는 뭐 철일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보통 요즘은 이제 플라스틱 도금에 많이 하죠. 그 위에 이제 동도금을 하고 그 다음에 반광 니켈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옵션으로 해서 고황 니켈 요즘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광택 니켈 그 다음에 MP 니켈 그 다음에 크롬 도금을 하게 되겠죠. 또 오늘은 그 MP 니켈 전까지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니켈을 갖다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여러 개를 올리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은 글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ASTM B456에 나오는 설명들이에요. 니켈 도금층에는 니켈을 도금하면은 그 포어라든지 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관통 크랙처럼 이제 포어라든지 크랙이 존재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서 밑에 있는 소재하고 반응을 해서 부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아주 내익성을 가지려면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0.3mm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메트로 하면 7.6 마이크로 이상이 돼야지만 그 내익성을 갖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Y축을 보면은 그 전체 1데시메터당 포화가 몇 개가 있냐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포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금 두께를 올리면 올릴수록 그래서 이제 그 포화가 적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번 시간에 낸 것처럼 SC1 같은 경우에는 0.3을 기준해서 한 7.0 마이크로 정도 그 다음에 SC2, SC5로 올라갈수록 점점 도금 두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층으로 올리게 되면은 포화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SC5의 경우에는 약 35 마이크로의 니켈이 필요해요. 상당히 두껍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보면은 SC5에서 보면은 그래도 일단은 포화가 제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금 두께를 줄이고서 내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멀티층이 필요한 거예요. 다층이 삼겹살처럼. 가지고 보시면은 그 과정들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 기구는 여러 가지를 갖다 똑같게 막 쓰는 게 아니고 아마 이온화 경향이라든지 그쪽에서 한번 설명 들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비안금속하고 귀안금속이 있으면은 비안금속이 용해가 되면서 희생양극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층을 갖다가 보호하게 됩니다. 위쪽의 그림은 철하고 아연을 넣었을 때 아연 도금을 많이 하죠. 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연을 하면은 어떤 스크래치라든지 포화가 있을 때 보면은 아연이 녹아나고 실제로 밑에 있는 하지층인 철은 전자를 공급받기 때문에 부식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 경우로 해서 동하고 아연 이런 경우 별로 없겠지만 아연에다 동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동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아연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작살을 내죠. 가지고 그러면은 아연을 쓰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아연은 이게 백청이라고 생겨가지고 하얗게 생기죠. 이제 녹이 슬면은 가지고 그 물감의 알료로도 쓰는데 일단은 외관이 이렇게 니켈처럼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장식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온화 경향을 갖다 이해를 하셨으면은 다음에는 이것도 아시는 분 있겠지만 갈바닉 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이온화 경향은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물에서 그 다음에 25도씨에서의
그 서로의 서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합금이라든 것들을 나타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바닷물에선 또 그게 어떻게 되냐,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순서를 갖다가 정해놓은 게 이 갈바닉 시리즈예요.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게 보면은 아연 순서대로 해서, 그 다음에 스틸, 왼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온화 경향상으로 해서 귀한 금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이 비한 금속입니다. 보시면은 맨 위에 표시해있는 아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스틸은 그거보단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니켈 같은 경우는 더 훨씬 더 왼쪽으로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스틸에다가 니켈을 녹음했을 때는 니켈이 훨씬 더 귀한 금속이고, 그 다음에 스틸이 그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은 플라스틱 도금을 많이 하는데, 플라스틱 도금에선 철을 갖다 쓰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하층에 있는 카파를 갖다가 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 순서를 잘 아시고요. 뭐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한 금속이 있고 비한 금속이 전기적으로 연결됐을 경우에는 어떤 부식 환경에서 비한 금속은 더 부식이 가속되고, 그 다음에 귀한 금속은 비한 금속의 부식을 통해서 발생하는 전자를 공급받기 때문에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희생 방식이고요. 희생 양극입니다. 자, 니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죠. 자, 왼쪽에 그림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지만 그 맨 밑에 많이 올린 게 이제 세미 브라이트 니켈에서 저거 보시면은 이제 반광 니켈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옵션으로 해가지고 하이 설파 해가지고 보면은 고황 니켈,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트 니켈이 들어가고, 그 위층에 MPS 니켈, 크롬은 그냥 선처럼 나타나죠. 워낙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도금층의 역할을 보면은, 일단 반광 니켈 같은 경우는 내식성 확보의 주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돼서 전기적으로 귀하다. 그 다음 도금층의 황의 함유량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대부분 황 같은 경우는 불순물로 들어가는 게 그만큼 낮기 때문에 이제 귀한 전위를 나타내고, 광택 니켈은 반광 니켈보다 전기화학적으로 비합니다. 가지고 상대적으로 내익성이 나쁘죠. 그리고 나쁜 놈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부식 내익성이 나쁜 놈을 위로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근데 니켈하면 또 광발 아닙니까? 그래서 장식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황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중에 한 0.04% 정도가 되고, 실제로 니켈 도금통에서 광택 니켈이 희생 양극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같은 니켈이지만은 황의 함유량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라인에서 보시면 반광 니켈을 하고 그다음 광택 니켈을 할 때 그 중간에 수세를 잘 안 해요. 보통 안 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래서 반광에서 광택으로 계속 넘어가고, 보통 자동 라인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은, 근데 광택에서 반광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광택 니켈 도금액에 있는 그 설퍼가 반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반광에서의 그런 설파량이 변하면서 우리가 설계해 놓은 그 방식 작용을 못하게 되죠. 보시면 싱글 레이어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 위에다가 광택 니켈하고 표면에다가 크롬 도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크롬 도금을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니켈 자체로는 일단은 그 지문이 잘 남아요. 표면에 손으로 만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제 크롬 도금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소지 위에다가 이렇게 광택 니켈을 한 경우, 근데 광택을 갖다 내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1차 광택제, 2차 광택제가 있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광택을 실제로 내는 거는 이제 2차 광택제입니다. 그래가지고 1차 광택제는 이제 레벨링 효과가 없는데, 도금 피막을 갖다 단단하게 하고 이제 응력을 크게 하는 효과를 해가지고, 대부분 여기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납달린 슬폰산염, 뭐 사카린, 그래가지고 사카린을 갖다가 많이 넣게 돼요. 사카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탕 대신에 이제 쓰는 거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게 뭐 몸에 유해하냐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몸에 유해하지 않은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1차 광택제에 포함된 황산 성분이 니켈 도금층의 인장 응력을 압축으로 바꾸는 작용에 의해서 보통 응력 완화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차 광택제가 없으면은 이제 밀착이 발생되죠. 그래서 광택 니켈 도금은 두 광택제를 갖다 이제 적절히 사용하는데, 사카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 C7H4N 그다음에 NaO3S 그렇게 되죠. 맨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설퍼가 붙어 있죠. 그래서 전해 과정에서 반응해서 피막에 니켈
설퍼가 이제 공석하게입니다. 그래서 광택니켈은 약 0.05%, 아까는 0.04% 약간 그렇게 되는데 그런 설퍼를 갖다 함유하게 돼요. 그래서 부식이 일어났을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부식이 일어나면은 일단 크롬에서 깨져서 들어왔을 때 뭐는 지금 광택니켈은 쭉 녹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갈바닉 시리즈에서 보면 카파가 니켈보다 비합니다. 그렇게 더 타고 들어가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실제예요. 그러면 카파를 타고 들어와서 철 같은 경우 훨씬 더 비하기 때문에 철의 부식을 가속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럼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SC1 그렇게 쓰는 걸로 하면은 실내에서 쓰는 거에서는 이런 니켈 도금을 광택니켈 단층을 해도 되겠지만은 보다 가혹한 데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층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밑에다가 반광을 깔고 위에다가 광택니켈을 했습니다. 그럼 크롬 도금으로 해도 광택니켈을 통해서 이제 관통한 부식이 반광에 다다르면은 전이차로 인해서 광택니켈이 희생양극이 되면서 반광니켈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녹이 슬어가지고 광택니켈이 다 부식이 돼서 반광니켈이 노출됐을 경우에는 반광은 광택이 니켈이 일단 녹아나면서 반광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계속 그 광택니켈 도금이 부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광택니켈이 깨지고 그 다음에 세마이브라이트 니켈에서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양쪽 옆으로 부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 광택니켈하고 반광니켈 사이에 전이차는 한 100mV 이상 정도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3중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고황니켈을 갖다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옛날 그 사진들을 보면은 일단은 제일 위에 광택니켈이 있고 중간층에 아주 얇지만은 그 고황니켈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반광니켈이 있게 됩니다. 요 세 가지의 썰파의 함유량이 달라요. 고황이라는 건 황을 갖다 많이 넣었다는 거니까 광택니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썰파가 한 0.05%, 그 다음 고황니켈은 0.2%, 그 다음 반광니켈은 0.003% 거의 없이, 이 경우에는 아까 썰파에 의해서 그 니켈의 그런 포텐셜이 더 비하게 간다고 했으니까 가장 그 귀한 놈은 반광니켈, 그 다음에 광택니켈, 고황니켈이 되죠. 그러면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크롬 도금을 깨고 그 다음에 광택니켈이 부식이 됐다가 그 다음에 고황니켈을 만났으면 고황니켈이 훨씬 더 그 비하기 때문에 내려 이제 그 광택니켈하고 반광니켈은 보호가 되고 고황니켈이 부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타고 가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크롬 도금층이 뚫려서 그 다음에 광택니켈이 어느 정도 부식이 되고 그 다음 고황니켈을 보니까 그쪽을 타고서 이제 쭉 부식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게 그 니켈이 녹이 슬었을 때 철처럼 뻘건 게 아니고 잘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롬 도금에서 구멍이 뚫려서 밑으로 부식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옆으로 타고 들어왔을 경우에 사람이 보고서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어차피 장식 도금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강도를 갖는 게 아니고 미리한 외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한 겁니다.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층을 넣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그 고황니켈을 왜 요즘은 안 쓰는지, 그건 이제 NP니켈을 쓰기 때문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으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럼 크롬 도금, 그 다음에 NP니켈, 그 다음에 그걸로 형성된 최근에 NP니켈, 그 다음에 광택니켈, 반광니켈이 어느 정도의 내식성을 발휘하는지 그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